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종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면 스포츠. 네, 오늘 있었던 스포츠 소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고등학교 입시 문제에 대해서 내용은 제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 박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계 축구계에서 규칙 개정안 제안되고 있습니까? 네, 그 세계 축구 규칙을 제정하는 국제 축구 평의회가 최근에 새 규칙 제안서를 공개했는데요. 네. 축구가 원래 전후반 각 50분씩 총 90분을 치르는데 전후반 각 30분씩 총 60분으로 줄이는 방안이 포함됐고요. 예. 분석해보니까 그 실제 경기 시간이 60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마치 농구처럼 반칙이나 교체 때 주심이 시계를 멈추는 방안이 포함됐고 네. 내년 3월까지 그 변경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뭐 때문에 나오기 시작했습니까? 네, 그 앞서 지난 1월에도 그 국제축구연맹에서 그 공격 축구를 위해서 또 옵사이드 폐지를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네. 결국에는 그 속내에는 돈이 숨어 있습니다. 그 아무래도 축구가 더 박진감 넘치고 골이 많이 터지면 그 네. TV 광고 수익 증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네. 축구계는 어떻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네, 그 한쪽에서는 그 축구 발전을 위해서는 그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있고요. 예. 반면에 그 축구 전통성을 훼손하는 그 너무 급진적인 변화라는 또 부정적인 시선도 상존합니다. 예, 그렇군요. 올림픽도 좀 바뀔 그런 과정이 있습니까? 네, 그 3년 뒤에 그 2020년에 그 올림픽 일본 도쿄가 열리는데요. 네. 최근에 그 길거리 농구라 불리는 그 3대3 농구 그리고 자전거 묘기를 펼치는 BMX 프리스타일 그리고 네. 또 각종 혼성 종목 등 15개 종목이 추가로 확정됐습니다. 아, 예. 올림픽이 변화를 택한 이유는 뭐 어떤 세계적인 추세입니까? 왜 이렇게 요새 스포츠계가 이렇게 변화를 택하죠? 네, 그 또 축구와 또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요. 네. 국제올림픽위원회가 그 최근에 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네. 또 개최 희망 도시까지 줄면서 고민이 커졌고요. 네. 또 아무래도 광고사나 TV 중계사가 또 젊은 시청자를 잡기 원해서 또 더 재밌고 더 화려한 종목을 택했고요. 네. 그리고 또 IOC가 성평등 지향 정책을 펼치는데 예. 또 여자 선수들의 참가를 그 48%까지 올리기 위해서 또 혼성 종목을 늘린 측면도 있습니다. 네. 그 진종우 선수가 출전했던 그 남자 50m 권총 이건 또 폐지되고 대신에 10m 공기 권총 혼성은 또 새로 생겼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사격 우리나라 그 올림픽 금메달을 4개나 딴 진정호 선수의 네. 그 종목이죠. 남자 50m 권총이 폐지되고 예. 그 대신해서 남자와 여자가 같이 쏘는 네. 10m 공기 권총 혼성이 생겼는데요. 예. 그래서 또 이를 두고 또 전 세계에서는 또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네. 또 올림픽이 또 상업적으로 변했다는 비판도 있고요. 네. 또 반면에 또 남녀 양성 모두 함께한다는 의미에서 예. 또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또 이런 시선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세계 스포츠의 새로운 조류가 바뀌지 않을까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중앙일보 박민 기자였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앞에서 예고해 드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CBS, 그 다음에 워싱턴 포스트와 잇따라 인터뷰가 가졌지 않습니까? 마침 미국 청년이죠. 오토 원비어 군이 이 미국으로 돌아오자마자 사망을 했고요. 한미 정상회담이 곧 있고요. 여러 가지 여론과 언론 반응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먼저 동아일보 국제부의 이세영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원비어 사망, 미국 내 분위기가 지금 심상치 않죠, 그죠? 네, 사실 지금 굉장히 말씀하시고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미국은 이제 스스로를 최고의 인권 국가, 자유 국가 이렇게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네. 이 나라의 젊은 대학생이
세계에서 가장 비민주적이라고 이제 비판하는 나라에서 사망을 한 거거든요. 예. 굉장히 경황돼 있고 지금 뭐 이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뭐 북한 혼내줘야 된다, 공격해야 된다, 막 이런 이제 거센 반응도 나오고 또 정치권에서도 지한파 의원들도 북한에 대해서 여행을 제한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조치를 좀 취할 필요가 있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뭐 어떻게 이야기하던가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뭐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정적인 그 이제 의사 표현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대해서도 상당히 강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 이 사망 소식을 접하자마자 잔인한 정권에 희생됐다.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도 하지 않는 정권에 대한 비극이다. 이렇게 밝혔고, 네. 뭐 이제 그 성명 이후에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 회담을 하는 과정에서 기자들이 또 질문을 하니까, 네. 이제 아주 치욕스러운 일이다.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다. 뭐 이렇게까지 비판을 했습니다. 그 8.18 도끼 만행 사태에 비준하지는 않지만, 비전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미국 자국민이 이 적성국가라 할 수 있는 북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성치 않는 몸으로 귀국을 했고 귀국하자마자 며칠 내에 사망했다는 거 하는 것은 상당히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을 지켜야 되는 대통령으로서의 고민스러운 이야기인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 CBS 인터뷰상에서 어떻게 미국은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지금? 네, 어제 우리 시간으로 어제 밤에 이제 인터뷰가 있었고 그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제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인터뷰에 대해서 뭐 공식적으로 지금 미국 정부가 반응을 한다든지 어떤 평가를 한다든지 뭐 어떤 뭐 이제 여러 가지 피드백을 보인다든지 이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미 정상회담을 바로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관심이 당연히 모아지고 있고 네. 일단은 문 대통령이 이제 그 북한의 책임이 분명히 있다는 지적을 했고 예. 또 원비어 가족들에게 이제 위로의 그 메시지도 전달을 했다고 지금 이제 전해졌죠. 네. 그리고 또 북한과의 그 대화 과정에 있어서도 대화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네. 핵은 한국한테도 끔찍한 위협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미국과 좀 큰 틀에서 공조를 하고 공유를 한다. 이런 지금 메시지를 주는 거에 대해서 일단 지켜보자. 뭐 이런 큰 흐름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생 기자가 보시기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CBS 그다음에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 상에서 조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을 보세요? 네, 뭐 사실 이제 문재인 대통령 당선이 되고 나서 좀 약간 미국하고 좀 결이 안 맞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북한과의 네. 관계에 있어서나 이런 부분에서 좀 그런 의문이나 이제 그 관심이 되게 모아졌었는데 일단 이번에 인터뷰 나온 것들을 보면 상당히 좀 미국과 방향성이 같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뉘앙스가 느껴지는 게 많았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김정은하고 왜 대화를 하느냐고 이제 CBS 그 취재진이 물으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햄버거를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싶다고도 말하지 않았냐. 예.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나보다 더 전향적이다.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큰 틀에서 문제의식을 같이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또 네. 북한 비핵화나 뭐 한반도의 평화적인 그 안정 이런 것들을 임기 중에 달성하면 우리의 최고의 성과가 될 것이다. 이런 식의 이제 발언도 했기 때문에 그만큼 공조를 강조하고 우리는 최대한 열린 자세로 대화하겠다. 뭐 이런 이제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제 표시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예. 우리나라 언론이 보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인터뷰 과정 그리고 인터뷰 내용을 보면 문정인 대통령 특보 워싱턴 DC에서 뭐 세미나의 개인적인 소견이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내용이 어떻던가요? 같은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조금 또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어떻게 정말 구상을 하고 있는지는 이제 다음 주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네. 일단 그 좀 그런 부분하고는 조금 거리를 두는 게 이제 좀 나타났다고 오히려 보입니다. 예를 그렇죠. 들어서 뭐 한미 연합훈련 축소 이런 거 대화 그 정상회담 때 논의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말미했죠. 예. 예, 말미했고 또 뭐 대북 선제 타격 같은 질문이 나왔을 때도 네. 뭐 절대 안 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뭐 위협이 더 시급해진 이후에 논의도 늦지 않다 이런 식의 이제 그 대답을 했거든요. 그런 네. 점에서 봤을 때 예. 일단은 이제 또 한미 정상회담이 워낙 중요한 이슈니까 예. 이제 최대한 이제 좀 공유를 하면서 공조를 맞춰가는 이제 그런 지금 이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만약에 문재인 정부에게 이런 팁을 주면 어떨까요? 원비어 사태로 인해서 사실상 평상시에 한미 정상회담을 했으면 미국 언론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한미 정상회담이 원비어 사태로 인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다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 한국 정부는 만반의 준비를 해서 가야 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또 워낙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집권 초기고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을 하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예. 우리로서는 뭐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조치인 것 같고 그런 부분을 당연히 기대를 해야 되겠죠, 우리도. 예.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동아일보 국제부의 이세영 기자였습니다. 곧바로 이어서
두 번째 인터뷰로 한번 가져가 볼까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종연구소의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이세영 동아일보 기자, 국제부 기자와 말씀을 나눴는데 좀 들어보셨죠? 그죠? 기다리시면서. 네, 말미만 좀 들었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네, 네. 그 미 언론과의 이제 인터뷰한 내용인데 새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와 이 궤를 같이 한다. 이 점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강조를 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잘 평가하신 것 같으네요. 네. 시에 어디죠? CBS. 예, CBS하고 워싱턴 포스트. 네, 예. CBS하고 워싱턴 포스트. 예. 그 기자들을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간주하고 네. 미리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하시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상당히 그 조정된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절제된 얘기죠? 예, 저는 조금 더, 좀 더 전향적으로 자신있게 좀 얘기하셨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네. 예, 상당 부분에서 좀 자제하신 느낌이 좀 듭니다. 이를테면은 개성공단 같은 거, 제 의견은 문재인 네. 대통령 본래 생각은 좀 가능하면은 뭐 연내 재개 정도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네. 지금 우리 정부 입장이 조금 밀리고 있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북핵 문제에서 좀 진전이 있을 때나 개성공단 할 수 있다는 정도로 네. 하지 않으면 예. 미국의 반발이 클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아요. 예. 저로서는 좀 아쉽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최대 압박과 관여 이 두 단계 프로세스를 말씀하셨는데 북한이 과연 대화 테이블로 나오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나오게 하려면 문정인 특보가 미국에서 하신 말씀 그 정도의 그 기본이 뭐냐면은 네. 북한도 핵을 개발한 거는 세계 초강대국하고 적대 관계이기 때문에 네. 5,000개 핵을 갖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 자기들도 핵이 없으면 국가안보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그들이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회담에 그들을 끌어들이려면 그들의 안보 불안이 뭔가. 그래서 우리가 한국과 미국이 상의해서 어느 정도는 이 정도는 좀 북한의 안보 딜레마를 좀 해소시킬 수 있겠다. 네. 그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아예 안 나올 거란 거죠. 예. 근데 그 얘기를 지금 미리 했다라고 지금 한국 내부가 좀 발칵 뒤집혔는데 전 좀 과도하다고 좀 봅니다. 예. 결국은 그 얘기는 나와야 될 얘기인데 그거를 대통령 특보께서 뭐 미리 먼저 얘기했다고. 네. 사실은 이게 작년에 미국 9월 그 외교협회 보고서에 이미 이거보다도 더 양보적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예. 전문가분들이시니까 충분히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셨겠지만 일반 국민들께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외교 정책의 기조 또 대북 정책의 기조에 대해서 상당히 뭐 궁금하고 모르시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네. 벼랑간 그런 속내가 드러나오게 되면 이건 뭐지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으니까 이제 조금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도 CBS 인터뷰에서 대화 자체가 목표는 아니다.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필요 없고 아무런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말한 적도 없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를 내포할까요? 그것도 제가 개성공단처럼 약간 좀 본래 입장에서 약간 후퇴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저의 본래 생각은 지금 남북관계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과 대화 채널조차 다 끊어져서 네. 국가안보는 정말 굉장히 불안해졌고 예. 위기 사태에도 북한하고 전화 한 라인조차도 없고 예. 그래서 대화 채널은 무조건 재개해야 되고 예. 그리고 인도주의적 지원이나 호혜적인 협력까지는 가야지만 네. 한국이 동북아에서 무시당하지 않고 네. 우리 민족 운명을 우리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데 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자신 있게 얘기를 못 하신 것 같아요. 대화를 위한 대화는 안 하겠다. 네. 그게 아니라 대화 채널은 무조건 열고 네. 그리고 유엔 안보리 제재 틀 내에서 뭐 상당한 지원이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안보리 그 제재를 준수하겠다. 뭐 이 정도를 얘기하셨어야 되는데 네. 조금 아쉽습니다. 아쉽지만 네. 그 한미 간에 지금 원비어 사건도 있고 예. 그다음에 뭐 사드 문제도 또 난해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그거 가지고 이렇게 다투기보다는 예. 그냥 이번에는 신뢰 조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좀 조심조심 얘기하신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홍 박사님께서 영어로 된 이 질문 Q&A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직접적으로 보시지 못하셨죠? 예, 방금 제가 한국말로 읽어드린 질문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질문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그 오도넬 여자 앵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영어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번역은 해드리겠습니다. 네. President Trump that he will agree to allow you to negotiate with the North Koreans without any preconditions. 이게 무슨 말이냐면 allow you to negotiate라는 단어를 썼어요. 문장을. 예. 미국이 allow 하는 겁니까? 우리한테? 그건 이제 일전에 그 틸러슨 국무장관이 한국에 와서 예. 우리 외교장관 만나기도 전에 그냥 기자회견에서 자기 의견 얘기해버리고 네. 저녁 먹자고 몇 번이나 부탁을 했는데도 저녁 약속이 없었다라고 처음에 얘기했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약속을 자기가 무시해버린 걸로 드러났고요. 예. 그다음에 일본은 최고의 동맹국이라고 그러고 한국은 그냥 파트너라고. 중국의 일부라고 그랬죠 나중에. 예. 네, 그런 데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이 지금 한국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어요. 예. 제가 한미 관계가 안 좋다 이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예. 남북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기 때문에 예.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마저도 한국을 동북아 국제정치의 주체로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남북관계 채널은 무조건 재개를 하고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우리가 할 말은 해야 되는데 예. 또 할 말 하신 건 있죠. 한반도 문제는 향후에 한국이 주도하겠다. 이걸 분명히 얘기하시겠다고 오늘 인터뷰에서 하신 건 굉장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왜 이 영어로 된 것을 여쭤봤냐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단어 선택에 상당히 신중합니다. 더군다나 그렇죠. 언론, 예. 미국에서 CBS에 이런 핵심 앵커 되는 사람이 단어 선택을 allow를 했다는 건 즉 허락하다. 뭐뭐 하도록 자기가 용인해준다. 허락한다. 이런 뜻은 유도된 내용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한국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문제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봤는데요. 그 미 대학생 오토 원비어가 사망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 이게 미국도 북미 간에 지금 물밑 접촉이 있을 것 같고 어떻습니까? 우리도 물밑 접촉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는 그 문정인 특보께서도 결국은 너무 이렇게 투명성 있게 하는 것보다는 네. 특사를 파견하거나 공식적이건 비공식적이건 예. 그 물밑 대화를 해서 일단 대화를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신 바 있고 저도 그 동의하고요. 사실 미국은 어떻게든지 그 육자회담 대표 조셉 련을 보내가지고 3번이나 접촉을 해가지고 네. 원비어를 어쨌든 미국으로 데려왔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6명이나 지금 억류돼 있는데 아직 못하고 있잖아요. 예.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예. 하리라고 보지만 예. 서둘러서 이게 남북관계 자체가 안 좋으면은 이게 그 구출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은 과거에 클린턴이나 카터 전 대통령 같은 사람이 가서 데려오기도 했잖아요. 예. 우리도 기본적인 남북 관계는 돼야지. 예. 이 원비어 데려온 것도 작년에 한 서너 차례 이상의 북미 간의 트랙 투 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게 그나마 데려온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도발하면 단호히 대응하고 그 안보 태세는 철저히 가지되 적어도 대화 채널은 개설하고 호혜적인 부분은 지원도 하고 그리고 말라리아 방역 이런 거는 말라리아 방역 안 해주면은 거꾸로 경기도 북부에 말라리아가 우리가 환자가 많이 생기는데 이런 것까지도 지원 안 하는 건 너무나 어리석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 북한과의 대화 채널을 열고 닫고 하는 데 있어서 과거 정부의 어떤 이명박 정부 때부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연평 사건부터 시작해서 우리 정부가 이 정권이 바뀌면 보수와 진보가 바뀔 때마다 북한에 대한 전략이 이렇게 편차가 커진다면 우리가 자칫 북한에게 하나의 꽃놀이패를 쥐어주는 건 아닙니까?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독일의 경우 독일은 통일을 성공적으로 이뤘잖아요. 네. 1960년대 말에 브란트 총리가 동방정책한 이후로 예. 보수 정부가 들어오든 진보 정부가 들어오든 그 기조를 계속 이어왔더니 그렇죠. 20년 만에 통일이 됐습니다. 예. 저는 옳은 방향은 화해협력 정책이라고 보고요. 네. 그 화해협력 정책을 계속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 했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예. 좀 너무나 경직된 이념적 원칙에 지나치게 고수하는. 예. 그래서 결국 북핵을 사실상 핵을 보유하도록 용인한 결과가 되는 이런 좀 우매한 정책을 한 거라고 보고요. 네. 이제는 바른 길로 다시 들어설 길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예. 홍 박사님이 보시기에 지금 한미 정상을 앞두고 사실 논의돼야 될 카드가 이미 다
속내가 다 드러난 셈 아니겠습니까? 주요 의제들은. 네, 그렇죠. 무엇을 좀 더 심도 있게 이 드러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이제는 이제 다음 주에 가서 만나시는 건데. 그렇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는 다른 것보다도 인간적인 그 공감대 형성에 치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한미동맹이 중요한지 아닌지 자체도 모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미동맹이 진짜 중요하다. 예. 그 골간을 깰 생각은 전혀 없다. 그러니까 한미동맹의 근간은 정말로 우리를 믿어달라라고 하면서 네. 그 대신에 사드 같은 거는 국내법적인 절차를 지켜서 한국 내에서도 이렇게 법을 어겨까지 배치하고 그러면 한미 관계 오히려 안 좋다. 네. 그래서 잘 설득해서 사드 문제를 무마하고 그다음에 인간적으로 이 지금 대통령께서 인터뷰에 이번에 잘하신 게 뭐냐면은 네. 오바마 정부에서 하던 정책은 다 거꾸로 하잖아요, 지금 트럼프가. 네. 근데 오바마 정부에서 대표적으로 실패한 게 북핵 문제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중시하고 예. 그래서 나하고 잘 조율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 문제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큰 공을 세우면 나 역시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역사에 이름을 같이 남기는. 네. 그래서 우리는 같은 파트너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특전사 다녀오셨기 때문에 저 트럼프 대통령이 군 출신을 굉장히 이렇게 좀 존경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특전사이기도 하시고 본인이 이산 가족이라는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예. 한국의 역사도 좀 얘기를 해서 예. 그 상황을 잘 설명하면 전 예. 충분히 우호관계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특전사 이야기가 좀 빠졌으면 좋았을 건데 괜히 그건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도 자주 말씀 여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세종연구소의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4801번님, 9955번님, 4867번님, 수능제도에 대해서 의견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고등학교 교육 문제 심각하죠, 그죠? 끝없이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YTN 뉴스 FM 뉴스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팟캐스트, 그다음에 뉴스정면 승부 홈페이지, 팟빵, 그다음에 예스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꼭 한번 다시 들어보십시오.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박수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